오늘은 일과 놀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러닝 아주 유행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 느끼시는 이야기인데 정말 군에서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구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겨울 같은데 웃옷을 벗고 운동장을 뛰고 뭐 2km, 3km씩 뛰는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또 학교 때 체육 시간에 달리기 싫은데 억지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달리기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마라톤에 참가하고 돈을 내고 참가를 합니다. 또 쉬어야 될 주말에 일요일 날 10만 원씩 내고 참가하고 기껏 메달 하나에 티셔츠 하나 봤는데 그 완주하고 나서 기뻐하는 그 얼굴도 보세요. 아, 여러분들 보셨죠?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달리기 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내 런닝화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운동화 시장 자체가 4조 원인데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는 달리기가 일이고 누구에게는 이게 놀이가 되는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은 해야 하는 것, 놀이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가르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 첫째, 누가 주도권을 쥐고 하느냐, 즉 스스로 하는 거냐, 시켜서 하는 거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외적 동기, 내적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의 즐거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벌써 저녁밥 먹을 때가 됐네? 이런 느낌을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생존과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4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은 주도권이 외부의 통제에 거라는 거죠. 군대에서 달리기 안 하면 혼나니까 하는 거죠. 업무 상사가 시켜서 오늘까지 마쳐야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달리기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할 때는 이게 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보상, 그 일을 마침으로써 돈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이냐, 그런 거 없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냐. 그리고 심리 상태가 당연히 일일 때는 긴장, 압박, 스트레스를 받겠죠. 놀이일 때는 편하고 즐겁고 몰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 생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고, 놀이는 생계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삶의 본질적인 행위, 나의 즐거움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의 지시에 의한 거냐, 생계에 의한 거냐, 외부의 기준에 의한 거냐. 놀이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어느 순간 놀이에서 일로 바뀌는 게 뭐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책이 좋아서 엄마에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엄마 읽어주세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가 똑같은 책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5번, 10번, 이 책은 다 읽었고 이 책 읽자. 엄마는 전집을 사놨거든요. 60권짜리 전집을 사놨는데 아이가 계속 5권만 들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 59권을 읽어야 되는데 엄마의 마음은 가 있지만 아이는 처음에 아이의 마음은 놀이였는데 엄마가 나머지 책들을 읽게 강제로 읽게 하고 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이것은 놀이가 아닌 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일일 때 그리고 놀이일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일일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요. 놀이일 때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 도파민. 이것은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땡겼을 때 느끼는 슬롯 머신을 땡겼을 때 느끼는 느낌도 도파민이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30km, 40km 넘어가면서 온몸이 정말 힘들고 기진맥진한 순간에 분비되는 호르몬도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중독된 사람들이 이 느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어떤 때는 코티솔이고 어떤 때는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스스로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몰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 몰입을 주장했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학자의 사진이고요. 이분이 쓴 책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네,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놀이를 함으로써 인간이 놀이를 함으로써 뇌가 발달했고, 또 놀이를 통해서 협력을 할 수가 있었고 창의력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몰입의 정의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됐네.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 이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몰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아지경의 경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의 조건이 있는데요. 몰입의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도전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쉬워도 몰입할 수가 없고요. 너무 쉬우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 내 능력을 능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절대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거의 일치하거나 그것을 살짝 넘는 정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죠. 성공한 게임들은 다 그 난이도가 잘 분배된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은 2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싱글이 되어야지, 90타 아래가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이 행동의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몰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시간 내에 그 결과물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달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4가지 조건이 만족할 때 우리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달리기를 가지고 이 4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적당한 도전, 조금 더 빨리 달려보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번에 하프를 뛰는데 3시간 안에 하프 마라톤을 뛰어보겠다. 이런 적당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또는 명확한 목표, 완주를 하겠다. 또는 하프 마라톤을 뛰겠다. 즉각적인 피드백. 지난번 대회에서는 내가 2시간 29분을 뛰었는데 이번에는 2시간 20분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완주했다는 것도 좋지만 또 시간이 줄었다는 것으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이 시켜서 한 달리기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서울에 살지만 대구 마라톤에 신청을 하고 하룻밤 전에 가서 대구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전하는 겁니다. 돈과 시간이 투자됐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몰입과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집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몰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몰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집중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무엇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내 돈 내산입니다. 내가 좋아서, 누가 사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그런데 집중은 의식적인 노력과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대학 입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집중이겠죠. 수능을 잘 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몰입과 집중의 차이가 있는 거고, 바로 이 몰입과 집중의 차이가 당신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봅시다. 몰입과 집중, 내적 동기, 외적 동기, 하고 싶어서 해야 하니까. 당연히 몰입은 즐겁고 흥미로운 거고, 그런 데 비해서 집중은 긴장하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죠. 에너지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몰입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데 비해서 에너지를 내가 끌어올리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것 또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집중에 해당되겠습니다. 몰입은 언제 찾아오느냐? 이런 몰입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을 능력과 과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일이고 또 그 과제 자체도 시답지 않은 일이면 무기력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제는 별로 약한데 능력치만큼 발휘했을 때는 지루하거나 권태롭고, 또 능력에 비해서 오히려 과제가 너무 과하면 불안하거나 초조합니다. 이 능력과 과제 사이에 적당한 밸런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달성하는 능력보다 조금 오버되는 정도의 업무, 일을 재미있게 할 때, 그때 몰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몰입은 내면의 즐거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몰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몰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몰입에 계속 연결되어서 일어나다 보면 당연히 단계별로 늘어나겠죠. 실력이 늘고 더 즐겁겠죠. 마라톤을 3시간에 뛰다가 그 다음엔 2시간 40분에 뛰고 그 다음에는 2시간 20분에 뛰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때 느끼는 만족감, 느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몰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입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몰입에 우리 과자가 붙어서 과몰입이 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그것은 중독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된다는 겁니다. 과몰입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게임해서 자꾸 단계가 늘어나고 실력이 늘고 포인트가 쌓이죠. 좋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게임의 시간이,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이 영향을 받고 내가 회사에서 맡은 일 또는 학교에서 해야 될 공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즐거운 몰입이 아니라 이미 과몰입 또는 과몰입을 넘어서 중독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럼 과몰입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경계의 붕괴, 즉 타인의 감정이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세계에 갇힌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소진한다. 몰입 대상 외의 나머지 일들, 게임 위의 일상에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고립돼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몰입이 더 심해진 상태를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중독과 과몰입, 어떨 때 우리가 중독이라 할 수 있느냐? 쉽게 게임 중독의 예를 들자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즉 게임밖에 삶에 몰입할 것이 없는 삶,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입이란 게
우리가 몰입하고 싶다 해서 몰입이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입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즉 몰입은 자율성, 의미, 즐거움,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삶이 놀이입니까? 일입니까? 지금 내 삶이 내가 온전히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 행동의 주체가 나인가? 나는 이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경험했는가? 나는 일 외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만약 당신의 대답이 생계를 위해서라는 대답뿐이라면 당신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안에 즐거움과 의미, 그리고 스스로 하는 그 자율성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다채로운 놀이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과 놀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과 놀이를 나누는 가장 기준은 스스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가, 몰입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당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놀이처럼, 일이 아닌 놀이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